자, 오늘은 탄성력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탄성력,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방향은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자, 용철이 있는데요. 내가 용철을 당겨요. 그러면 용철이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해요. 자, 공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공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이 탄성력은요, 외부에 가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이라는 힘으로 누르면 탄성력도 10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0이라는 힘으로 당기면 이 용철은 10이라는 힘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력은요, 외부에서 가해진 힘의 크기와 같게 돼요. 만일 힘을 2배로 20이라는 힘을 가했으면 탄성력도 역시 20이라는 힘으로 외부에서 가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크기는 어떻다? 그렇다. 같다.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탄성력이 커진다. 자, 너가 있는데 선생님이 고무줄을 이만큼 늘렸다가 팅 놓는 거야. 그럼 아야 왜 그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번에는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가 놓는 거야. 그럼 찡 하고 달려가겠지. 그러면 엄청 아프겠지. 그러면 욕하고 화낼 거야. 그죠? 그래서 변형된 길이가 길어지면 탄성력도 어떻다? 커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탄성력은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요.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고요. 변형된 길이가 길수록 탄성력이 커진다. 다음, 용수철을 눌렀을 때 왼쪽으로 10N의 힘으로 누른 경우, 자, 누른 힘이 10N입니다. 그러면 탄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 그렇죠. 10N.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이다. 탄성력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왼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된다. 탄성력의 크기는 10N. 자, 힘이 왼쪽으로 10N이면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10N. 방향 반대, 크기 어떻다? 그렇다. 같다. 용수철을 당겼을 때 오른쪽으로 20N의 힘으로 당긴 경우, 당기는 힘이 오른쪽으로 20일 경우 탄성력은 왼쪽으로 20이다. 방향 반대 크기 같다. 탄성력의 방향 왼쪽. 탄성력의 크기 20N. 다시 힘이 오른쪽으로 20N 가해지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20N. 방향 반대 크기 같다.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당긴 경우, 자, 10으로 당겼답니다. 그러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10이 나타날 거예요. 힘이 10N이면 탄성력 10N. 탄성력의 크기는 같고 어떻다? 방향은 다르다. 반대다. 다음, 양쪽에서 힘을 가할 때, 자, 똑같이 양쪽으로 당깁니다. 그럼 탄성력은 반대로 똑같이 안쪽으로 모여드는 힘이 발생하겠죠? 힘이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면 탄성력은 안쪽으로 모이는 힘이 되고요. 힘이 양쪽에서 미는 상태가 되면 탄성력은 반대로 양쪽으로 벌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탄성의 한계,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의 변형 정도, 형태가 변한 정도에 비례하지만 변형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벗어난 힘을 탄성체에 작용하면 탄성력을 잃어버려요. 용철을 한계 이상으로 늘리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펜 스프링을 갖다가 강한 힘으로 쭉 눌려버리면요, 탄성 한계를 벗어나면서 더 이상 제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해요. 이때는 탄성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용철의 탄성력을 이용한 무게 측정. 용철에 물체를 매달면 물체의 무게만큼 용철이 늘어난다. 무게가 늘어나면 용철도 많이 늘어난다. 거꾸로 말하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보고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용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서 물체의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이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전체 길이에서 용수철의 처음 길이를 뺀 값이다. 자, 처음 길이가 10cm였답니다. 그 다음 물체를 매달았더니 20cm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자,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cm 됐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는 10cm로 표시가 됩니다. 반드시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준다. 추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의 관계. 처음 길이가 있어요. 자, 추를 1개 매달았더니 1cm 늘어났고요. 추를 2개 매달았더니 2cm 늘어난 거예요. 자, 전체 길이 측정하면 안 됩니다. 자, 전체 나중의 길이에서 처음의 길이를 빼준 길이에요. 이게 늘어난 길이다. 다음 용철을 3개 매달았더니 3cm 늘어났어. 다시 추를 1개 매달았더니 2N짜리의 추에 의해서 용수철이 1cm 늘어난 거고요. 추를 2개 매달았더니 4N의 무게가 걸리면서 2cm 늘어난 거고요. 자, 추를 3개 매달았더니, 자, 6N의 무게가 걸리면서 용수철이 3cm 늘어난 거야. 그러면 무게가 커지면요, 늘어난 길이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어떻다고요? 비례한다. 비례한다. 추 1개면 1cm 늘어나고요. 2개면 2cm, 3개면 3cm. 추의 무게와 늘어난 길이는 서로 비례해서 커진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 비례하는 것. 추의 개수. 개수가 많으면 무게도 커지겠네요. 그죠? 추의 무게와 용철 늘어난 길이도 비례하고요. 용수철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많이 늘어나고요. 용철의 탄성력이 클수록 더 늘어난 길이가 커진다. 자, 예제를 풀어봅시다. 위 용철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10cm만큼 늘어났대요.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인가? 우리 2N당 1cm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cm당 몇 N의 힘이 가해진 건가? 몇 N의 탄성력이 나타난 건가? 그러면 1cm당 2N이니까요. 10배인 10cm당은요. 20N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20N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탄성력의 이용. 자전거 안장의 용수철, 볼펜, 트램펄린, 장대 높이뛰기, 양궁, 침대, 컴퓨터 자판, 머리 묶는 고무줄, 다이빙대 등. 자, 컴퓨터 자판을요, 딱 눌렀는데 되돌아오지 않아. 이상하잖아, 그지? 자, 이거 탄성력이 있는 겁니다. 트램펄린과 용수철의 탄성으로 사람이 튀어오르고요. 장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높이 점프할 수 있고요. 용철의 탄성을 이용해서 볼펜심이 나왔다 들어간다. 자전거 안장은 용철의 탄성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 스탠드에 용철을 매달았고요. 용철의 끝부분이 자의 0점과 일치하도록 자를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음 용수철에 1N짜리 추 1개를 매달고 용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요. 늘어난 길입니다. 전체 길이 아니에요. 자, 결과를 보면요. 1개 매달았을 때 1.6cm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철에 매다는 추의 개수를 2개, 3개, 4개로 늘리면서 아까 2번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용철에 무게를 모르는 물체를 매달고 용철에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요. 3번 결과입니다. 용철을 1개 매달았을 때는 1.6cm 늘어났고요. 2개 매달았더니 3.2, 3개 4.8, 4개 6.4. 그래서 1개당 1.6cm씩 계속 늘어난 겁니다.
자, 4번은요. 무게를 모르는 물체를 매달았더니 4cm였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 개당 1.6cm였어요. 그러면 4cm 늘어났으면요. 자, 얼만큼 개수가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봅시다. 추가 1개 있을 때 추가 1N이라고 하면요. 늘어난 길이 1.6, 추가 2개면 무게 2N 3.2, 3개면 무게 3, 4.8. 그러면 이런 비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과정 4에서 측정한 용철 길이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구하는데요. 1N 매달았을 때 1.6cm 늘어났습니다. 1N당 1.6cm. 그러면 4cm 늘어났으면 몇 뉴턴인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내항과 외항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6x는요 4 곱하기 1이 되죠. 그래서 x는요 2.5가 나와요. 그래서 x는 2.5뉴턴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철에 늘어난 길이는 용철의 매단 추의 개수, 즉 매단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 다시 용철에 늘어난 길이는 무게에 비례한다.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서 물체에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무게를 알 수 있다. 무게 측정 개념 테스트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면 돼요. 용철을 당기는 힘은 중력이다. 그렇죠? 동그라미. 용철에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의 매단 추의 개수에 비례한다. 그렇죠? 맞아요. 동그라미. 추의 개수가 2배를 증가하면 용철의 전체 길이도 2배가 된다? 아니죠. 전체 길이가 아니다. 뭐죠? 그렇죠. 늘어난 길이.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전체 길이가 아니라 늘어난 길이므로 문장이 틀렸다.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는 매단 추의 무게와 같다. 그렇죠? 무게가 곧 탄성력이다. 달에서 이 용수철로 같은 실험을 한다면 추 3개를 매달 때 용철에 늘어난 길이는 28.8이 된다? 아니죠. 달에서의 중력은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원래 4.8cm 늘어나야 되는데요. 여기에 6분의 1이니까 0.8cm 늘어나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용철의 무게가 10N의 추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2cm 늘어났대요. 그러면 10N당 2cm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용철을 손으로 당겨서 용수철이 4cm 늘어났을 때 손이 용수철을 당긴 힘의 크기는 2cm당 10N이니까요. 4cm, 2배가 됐죠? 그러면 20N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표는 용수철의 매단 추의 개수에 따른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추가 1개면 4, 2개면 8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개면 12. 자, 어떤 물체를 매달아서 20cm 늘어났대요. 그럼 20 늘어났으면 몇 개인가? 됐죠?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한 개당 4cm. 됐죠? 그러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20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4x는 20. 그러면 x는 5가 되겠네요. 5개 매달았다. 그러면 추 한 개의 무게는 5N이니까 자, 한 개당 추가 5N이고요. 5개를 매달았으니까요. 약분되고 25N.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의 추의 개수를 늘려가면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늘어났어. 추 한 개당 2cm, 2개면 4cm. 이 용수철의 무게가 7N의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추 한 개의 무게는 2N이다. 그러면 추 한 개가 2N이고요. 이때 추 한 개당 2cm가 늘어났어요.
한 개당 2cm. 그러면 7N인 놈은 몇 cm 늘어날까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내항이 14가 되고요. 외항이요. 2x가 되죠. 그래서 x는 7cm.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용수철의 매다는 추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의 관계는요. 추의 무게는요. 비례한다. 무엇에? 그렇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